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8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무성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모임 있죠. 열린 토론 미래. 이 조찬 모임에 참석하려다가 취소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린 토론 미래라는 건 정진석 의원하고 김무성 전 의원 주축으로 이루어진 공부 모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과 전직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나 아니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결국 윤석열 지지하는 현역 전현직 의원 모임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건데 하려다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그러다가 이제 오늘 뭐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꼬리를 달아놨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참석하려다가 취소했다. 그 바람에 이제 이 모임에서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이 사람을 강연자로 초청했다는 것이죠. 권 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어디서 들어봤다 좀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하고 5월 8일 날 만나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제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꽁 대신 닭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난 무슨 연구원 사람, 뭐, 이 사람을 초청해서 조찬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근데 불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설명을 했더군요. 최근 이제 윤 전 총장이 자신하고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리저리 언론에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진위와 다르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보류한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을 만나면 그건 꼭 정치인 아니더라도 대개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일반 독자들한테 또는 시청자들한테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 의미 이런 걸 살려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이제 여기서 뭐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또 하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4월 7일 보궐선거 민주당 참패로 끝나고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뒤에 4월 10일쯤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이 만남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속을 했다가 취소했다. 노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자,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 만나고 난 직후부터 계속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또 자기 중마고우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당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신중하고 사력 있게 국민의 뜻부터 헤아리고 행보를 결정하겠다. 이것도 또 국민의힘 입당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가 또 확 브레이크 밟고 후진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왜 그럴까?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정무감각 문제와 보좌진들의 문제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장해찬 시사평론가도 하고 뭐 최근에 몇 번 만났을 테니까. 그 다음에 뭐 어릴 때부터 친구라는 권성동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든지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하고 직접 컨택을 했을 때는 누군가가 본인이 결정을 딱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아, 그래?
아니 뭐 저 자영업 문제하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한번 나와주시죠. 그러니까 예스 했다가 참모들하고 내가 오늘 뭐 6월 8일 날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한 30여 명 전현직 의원들 이렇게 모이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뭐지 이렇게 되면 또 취소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봐야 되겠다. 왜 그렇게 최근에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4월 7일 보궐선거 그때는 한참 뭐 분위기 좋을 때 아닙니까? 김종인과 윤석열 사이에. 근데 만나서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를 참모들한테 하니까 또 참모들이 반대하니까 또 취소하고 이런 것 아닌가? 이건 무슨 얘기냐? 사전에 그렇게 신중한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직진하는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참모들 의견을 들었더니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 당연히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증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당장 민주당 입당하는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 당연한 것이다. 그럼 그걸 사전에 몰랐느냐? 그건 모르는 사람 잘못이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종의 그 본능적 감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덜컥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아직 뭐 참모진이 꾸려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는 참모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모진들과의 소통이 우선 원활하지 않다 하는 점 하나. 본인의 즉흥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 이런 것들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앞으로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뭐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이제 공보 수행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해서 뭐 캠프를 꾸리겠다. 어차피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할 경우에 국민의힘 경선까지는 당 조직을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선까지는 캠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선 후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당 공조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캠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소규모 캠프를 차리겠다. 뭐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얘기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 뭐 이것도 나온 얘기인데 그것도 또 부인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자꾸 이제 유권자들한테 보인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결국 자신감이 없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던진 이후에 사실은 일반 기자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는 딱 한 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할 때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투표를 하러 가는 장면.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사표를 내고 딱 한 달 만이죠. 그런데 그때도 정치에 대해서 결심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 투표 얘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쳐도 왜냐면 사표 내고 딱 한 달도 채 안 됐을 테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쳐도 그 전과 후에 한 번도 유권자들 앞에 또는 기자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 결국 기자들과 만나는 것인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몇몇 기자와 전화 통화한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 전원 이렇게 되니까 피로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야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니까 중앙일보를 보면 중앙일보 제목이 이겁니다. 전원 행보의 피로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직접 유권자들이나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특정 기자와 전화통화를 특정 기자라는 게 뭐 결국 본인과 가까운 기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을 테니까 가까운 기자들을 통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일방통행하고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제가 아마 제 유튜브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몇 번 더 지나면
며칠 전에 몇 번 더 지나면 비판적 기사가 나올 것이다. 왜냐? 뭐야? 왜 기자들을 직접 안 만나는 거야? 자신감이 없나?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부 기자 오래 해봤으니까 그 심리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정무적 판단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국민의힘 입당이나 뭐 이런 문제,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을 때의 파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신중한 검토 없이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완이라는 것은 결국 캠프가 뭐 소규모건 대규모건 간에 빨리 차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무적 판단을 받아서 행동 지침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요, 유권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미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빨리 본인이 뭐 그렇게 정무적 판단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제가 정치부 기자를 30년 넘게 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안에 굉장히 델리케이트 하자고 그러죠.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판단의 요소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내렸다고 이게 맞는 것이다 확신도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유권자들,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 국민의 다수가 자기 생각에 동의를 해주느냐 동의해주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동물적으로 오는 사람이 바로 YS고, 그걸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DJ다. 수십 년 동안 정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DJ나 YS도 판단을 그르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윤석열의 정치 리스크라는 걸 유튜브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법조 엘리트들, 이 사람들은 정치 영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게 비롯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소규모든 대규모든, 오늘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원래 이번 주에 그 캠프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다음 주로 미뤘다고 하더군요. 글쎄요, 이번 주에 6월 11일 날 그 국민의힘 새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니까 아마 그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 캠프가 국민의힘 새 대표 선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새 대표와 소통을 해서, 자,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원 행보의 피로감이라는 류의 기사 아마 내일부터 또 쏟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 하는 점을, 글쎄요, 지금 뭐 참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무적 판단을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캠프라는 것 빨리 띄워야 된다. 아니면 캠프를 꼭 띄우지 않더라도 그런 정무적 참모를 빨리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러저러한 그 뭐 취소 사태, 노쇼 뭐 이런 사태들이 오는데,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그 대권도전 정치인, 대선주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점이 될 것이다. 이거 앞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훨씬 걸립니다. 이렇게 한 번 노쇼하면요, 그걸 회복하는 데는 10번 정도의 약속을 실천해야 그걸 회복할 수가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정무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왜 윤석열 노쇼 현상이 생길까,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길은 없을까,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